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학원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벌이도 나쁘지 않아서 감사하고 즐겁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데려가 달라고 시도했지만 엄마는 저를 피하며 떼어냈고 엄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아빠와 함께 나를 두고 나가셨습니다. 그 경험은 평생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에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고, 그렇지만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부모로서 노력하려 했고,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엄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만나기 전날마다 설레어서 잠을 설칠 수 있을 만큼 사납고 싶었지만 실제로 엄마 앞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엄마보다 먼저 장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지은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사춘기 여자아이로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엄마와 나누고 싶었죠. 그러나 그 염원은 엄마에게 배신당할 때마다 좌절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엄마가 연인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남들이라면 그냥 이해하겠지만 나에게는 큰 상처였죠. 부모님을 둘로 떠날 수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혼자 꿈을 이루고 싶은 나의 마음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지금은 내가 엄마와 함께 살 수 없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20살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쩌면 엄마와 함께 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그 사이에 엄마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 배신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도 나를 버리고 떠나는구나라는 말이었죠. 가벼운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쉬운 예민한 시절에 2번이나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그 후로 엄마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엄마를 멀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어도 저는 엄마를 만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여전히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나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저는 그렇게 엄마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그 후로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일은 제 적성에 맞았고 학원 강사로서 살아가면서 별다른 변화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같은 학원 동료 강사가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던 와중에 유난히 저에게 흥미를 느꼈고 제 일에 대해 참견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 느낌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관심을 끝까지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성격이나 외모나 모든 것이 내가 상상했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거였어. 그냥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던 나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 그냥 불편해지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이거 좀 드세요. 아, 제가 커피 2잔 샀는데요. 아니요, 제가 이미 마셨어요. 선생님 드세요. 동료끼리는 커피 1잔 정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나는 사소한 것조차 받아주면 더 큰 여지를 준다고 생각해 조심스러웠어. 그쪽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지만 얼마 후 나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됐어. 결국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고백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 이제는 확실하게 거절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내 곁을 맴돌았어. 내가 뭘 하는지 지켜보는 건 뻔했고 퇴근 후에 뭐 하는지 궁금해했어. 그러더니 결국 나를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까지 찾아와서 내 약속이 끝나기를 기다렸어. 알겠어요. 그럼 저희랑 차 한잔 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머,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스토킹을 했다고요? 저는 그냥 지은 씨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좀 얘기해보자고요. 아니요, 제가 관심 없어서 돌아가세요. 아, 이제 진짜 무서워지고 있잖아요. 제발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놓으세요.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따라와서 무서워졌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그 스토커를 막아주었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강요는 범죄예요. 그 사람이 학원 동료 겸 선생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우리를 지나가다가 보고 오신 거래요. 선생님이 나타나자 그 스토커는 돌아갔어요. 선생님 덕분에 위험을 피했고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 다른 학년 가르치는데 바쁘다 보니 인사만 하다가 오늘 처음 대화하게 됐어요. 오늘 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네요. 정말 놀라셨겠죠? 괜찮으시면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어제 선생님을 봤을 때 조금 진지해 보였는데 다시 따라오면 어떡하죠? 아니요. 제 아빠와 함께 있거든요. 아빠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그럼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의 밥그릇까지 빼앗고 싶지 않아 참았는데 그 일을 겪고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학원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원에 그 문제를 알리게 되었고, 그 전에 있던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스토커는 문제가 커지면서 결국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에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나를 비난했어요. 나 아니라고. 내가 안 했다고 라며 자신을 옹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애정 표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더니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후엔 예전부터 신경 썼던 사람이 사라져 이 선생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대화해본 적은 없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친해져 보니 매우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모양이었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고 우리는 사실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만나게 되면 호감을 가진다는 의미겠죠.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가끔씩 그 사람이 연인이 되는 상상을 해왔다. 그렇게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있고 싶어요. 배려와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여자친구인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는 더 자상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가볍게 말했던 것도 전부 기억해놓고 선물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기도 했어요. 별거 아니더라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세심한 행동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같이 영화를 보다가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을 다음날 사다 주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직접 재료를 구해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아빠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했죠. 더불어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들도 내색 없이 같이 즐겨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는 아이쇼핑이나 연예인 팬이 되는 것을 함께 즐기거나 머리를 손질할 때도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등 많은 때를 함께 했어요. 저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이자 취미를 맞춰주고 취향이 같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짓궂은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친구들을 챙기기까지 했지요. 어떤 악동짓을 하거나 데이트 중에 끼어들어도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즐겁게 데이트하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잃고 싶지 않아서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기에 고마웠고, 나도 그만큼 좋은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만큼 잘해줬던 남자친구도 두 가지 일로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는 제 연락이 없을 때였어요. 연락이 없을 때 내 사랑, 너 어디야?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왜 연락이 없어? 걱정이 많이 돼서 화를 냈어요. 너 맞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길가에 있어서 연락 못 드리겠었어. 친구랑 이야기하느라고. 미안해요. 내가 걱정했던 것이 한없이 많을 줄 몰랐어. 정말 걱정했어요. 진짜 친구를 만났다고. 아무 문제도 없고.
다음은 믿어줘. 집으로 돌아가서 괜찮은지만 확인할게요. 그래, 참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나도 중요해. 진동 모드로 설정했던 걸 깜빡했어. 진짜 어이없지? 내가 이런 실수를 한 줄 몰랐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배웠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니, 지훈아. 나한테 연락이 안 되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지? 그럴 필요 없어. 난 널 믿어.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 중요한 자리였어. 친척들 만나러 갔었거든.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고. 난 항상 걱정해. 미안해. 아무리 걱정해서 전화했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오늘은 내 잘못이라 미안해. 다음부턴 안 그러겠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나는 항상 널 듣고 있어. 앞으로도 뭘 할지 고민할게. 앞으로도 걱정거리 없이 지내자 하며 다시 연락을 하자. 하지만 나는 이번 일을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집에 왔다고 해서 널 씻고 문자하자. 또 다른 문제는 남자친구와 이성친구에 관한 문제야. 그런데 정말 걱정할 게 없어. 나는 항상 널 믿어. 그리고 다음부턴 더 신경 쓰지 말고.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함께 모든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해보자. 앞으로 더 노력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사랑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보통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될 때는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을 가거나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이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지금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아, 예전에 반 회장이었던 애가 모임 있을 때마다 애들한테 연락하는구나. 지금도 모임하는 장소랑 참석비 때문에 연락한 거야. 채팅방에서 오는 연락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요. 회장이라는 사람, 혹시 여자친구 있니? 오빠, 얘 그럴래? 아니야, 벌써 애도 있어. 결혼을 일찍 했고 자기 아내가 세상 전부라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야? 지은아,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야? 대화창 보니까 이전에도 대화를 나누는 게 있네. 그건 뭐 때문에 연락한 거야? 이건 번호가 바뀐 친구 때문에 연락한 거야? 오빠, 그런 거 정말 아니라니까. 지은아, 내가 이 회장이라는 친구에게 마음속 다녀온 것도 아니잖아.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 그 녀석이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때는 몰랐다고 할 거야.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 내가 하라는 거 따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 가끔은 당신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전에 겪은 일들을 알고 있어도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언제나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는 남자친구였기에 여러 번 싸우게 되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얘기를 빼면 모든 게 완벽했다. 누구든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면 흠이 아닐 정도였다. 그 두 가지 문제 모두 내 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였으니 최대한 조심하며 행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감수는 할 만한 남자친구라고 느꼈다. 남자친구는 형편도 꽤 괜찮은 편이었으며 나는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나와의 데이트에 돈을 소비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큰 돈을 쓰는 남자친구를 걱정하며 말렸다. 하지만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자 놀랐다. 오빠, 만날 때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돼. 우리 둘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랑에 대한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잘해주려는 것은 필요 없어. 여기 식당만 가도 충분해. 처음부터 이 정도 비싼 식당인 줄 알았으면 따로 와서 줬지. 그래서 그냥 나가자. 나 밥 먹다 가야겠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내가 계속 전부터 불편하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고 싶었어.
사실 우리 집 꽤 잘 사는 편이야. 이런 식당에 오더라도 통장 잔고 걱정할 정도 아닌 걸 후배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도 그냥 직업일 뿐이야. 돈이 필요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 허세 같지 않았어요.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이런 식당도 자주 오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는 불편했어요. 나이가 많아졌지만 아직 제 친구들이 다니는 장소와 물건들이 익숙해. 그래서 일부러 날짜 잡았어요. 선물이라고 주는 거 거의 안 받고 말이에요. 아직 남자친구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어.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내 집도 마음에 들어 하니까 앞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우리 집이 휴무와 함께 사는 집이다 보니까 그랬는지도 몰라. 다이어트는 더 진지한 관계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나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친절한 거절에도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하며 나를 이끌고 나갔죠. 두 사람은 결국 시간을 갖고 싶어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연애의 연장이라며 서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준비가 되지 않아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려로 인해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말들을 수없이 듣다 보니 나도 얼떨결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수락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 엄마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엄마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엄마가 먼저 해줄 말이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병에 걸리셔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엄마를 미워하는 걸 알고 있지만 병원에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며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의식이 있는 엄마를 보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나가 찾아가기 전날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들었어요. 누워있는 엄마에게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직접 엄마를 마주하게 되자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새카맣게 있게 됐어요. 그때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한테 엄마가 미안한 게 정말 많은데 이런 모습이 보여서 미안해. 지금까지 엄마 많이 원망했지. 울면서 나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널 아빠한테 돌려보내고 내가 예민한 사춘기 때는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도 보였고 근데 엄마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너한테 지금까지 비밀로 했었던 사실. 엄마랑 아빠 서로 싫어해서 헤어진 게 아니야? 내 할머니가 날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 그래서 좀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엄마와 나는 이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빠를 원망하지 말아줘. 아빠는 어릴 때 함께 자란 나를 데리고 내 옆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고 보장해줄 수 없어서 너를 데려갈 수 없었어.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남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했을 뿐이야.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계속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으로서 모든 것을 알게 되어도 엄마는 더는 내 옆에서 떠날 일이 없다. 이제야 이해했어. 그동안 엄마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오해했어. 다행히도 이제야 모든 것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을 약속했어. 어머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왠지 결혼을 약속한 순간만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는 모습을 되찾은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밤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은 미안함과 죄책감이었어요. 어머니를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들었어요. 어머니를 상처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힘든 일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혼자서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아무런 말 없이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헤어지기로 한 것만으로도 평생 아플 일인데, 그런 어머니가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결혼이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감정적인 상황을 겪는 아버지를 혼자 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조금만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이야기해볼 생각을 안 해왔지만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왜 이래? 오빠,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이 있잖아.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결혼을 갑자기 미룬다고? 부모님께 말도 했고 지인들에게도 결혼한다고 했는데 왜 이래? 결혼을 미뤄 미안하지만 친어머니를 잃고 아빠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도 괜찮을까 싶었고 아빠한테 결혼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돼. 그런 생각이었다면 나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너는 너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내 생각을 들어봐. 무작정 기다리는 걸로는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마음이 더 우울해질 수도 있어.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슬픔을 잊어야 해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우리 결혼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사실 나도 너보다는 사위로 아닐까 싶어 우리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부모님, 동생 그리고 너와 아버님의 곁에서 함께 지내며 어려움을 극복할 거예요. 오빠가 제대로 알아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갖고 결혼식을 준비해 내기로 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줘. 나도 오빠가 한 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지은아, 답답하게 왜 그래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니까. 남자친구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날 서로의 생각을 말한 뒤 다시 만나게 된 자리에서도 제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흥분한 모습을 보인 남자친구는 저에게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남자친구에게 서운해지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게 됐죠. 결국 우리는 처음으로 냉각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학원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가끔 남자친구가 제 팔목을 잡고는 정말 이럴 거냐며 화를 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내는 남자친구가 미워 아무 말도 없이 무시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을 꾸게 됐습니다. 여느 날처럼 학원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뒤 평범한 잠자리를 들었는데 꿈속에서 중학교 때 이후 처음으로 엄마가 꿈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던 엄마는 제가 다가오자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며 아무도 믿지 말고 몸조심해라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안아주셨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꼈었는데 그러다 보니 빈 공간 속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다. 돌아가신 엄마를 꿈에서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은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엄마가 한 말만큼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꿈은 반대일지라도 그 말이 너무 걸려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다가 그 일이 일어난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학원 선생님들 모두가 참석해야 했던 회식 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 남자친구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웬만하면 회식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자친구와 떨어져 회식 자리를 버텨야 했죠. 다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마시고 있었는데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엄마가 한 말이 걸리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같은 장소에 있어서 또렷한 정신으로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자친구와 그 일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잔에 물만 채우며 선생님들과 분위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야기에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
엄마와 아빠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 만큼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왜 그랬는지 생각해야 했다. 외식 자리가 끝난 후 나는 마음을 풀기 위해 집까지 걸어갔다. 길을 가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 생각이 드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의문이었다. 또한 꿈에 나타난 엄마의 말이 현재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생각했다. 남자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말처럼 오래도록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는 없고 아빠가 힘들어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어떻게든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일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할 때 갑자기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입을 막았다. 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괴한의 표정에서 오랜 친구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그 표정에는 안도와 후회가 섞여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의 목덜미에 아주 조금 된 흉터를 알아차렸어요. 그것은 나와 이 귀한이 예전에 함께 겪었던 사건에서 얻은 것이었죠. 한참 후 그는 불편한 침묵을 깼고 그 표정이 물러났어요. 그의 본 모습은 나에게 착각이라면서도 낯설고 또 익숙한 것이었죠. 그는 내게 이 모든 일에 대해 해명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이해했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비밀을. 이 시련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였고 그의 손을 잡은 채 나르는 나비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나는 엄마의 조언을 떠올리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괴한이 남자친구라는 걸 확인하게 되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며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괴한에게 대항하려던 제 의지도 꺾여버렸고 되려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목숨을 위협했던 사람이 아빠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제가 놀라고 있는 틈을 타 회복을 한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가오며 모두 다 오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저 두려움의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넘어지게 됐죠. 지은아, 다 오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할게. 내가 널 해치려고 하겠어 라며 말하며 다가오는 남자친구에게 겁이 났던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남자친구 얼굴에 분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 역시 엄마의 꿈을 꾸고 나서 혹시 몰라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죠. 스프레이를 맞은 남자친구는 얼굴을 부여잡고 넘어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메고 있던 가방이 몸부림에 벗겨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죠. 가방 안에는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그리고 방금 전 제 목을 대고 있던 칼이 있었고 그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 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빽빽하게 글이 적혀져 있는 노트였죠. 남자친구가 일어서지 못하게 계속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가며 그의 노트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노트는 남자친구의 일기장이었어요. 하지만 보통의 일기장과는 많이 달랐죠. 일기장에 펼쳐진 내용들은 오늘 벌어진 납치를 계획한 내용들과 이후 저에게 몸값을 요구할 멘트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다른 단서들이 더 있을까 싶어 일기장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워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스토커들이나 하는 내용들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죠. 납치를 계획한 것만 해도 너무 놀라는 상황이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스토커라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와 제대로 된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 안으로 뛰어가 남자친구가 도망을 가진 못하도록 차키를 제 주머니에 넣었고 빼앗겼던 휴대폰을 가지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됐죠. 제가